안녕하세요. 강남 삼성 성형외과의 박영진 원장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엔티에이징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탈모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했었죠. 이미 유튜브로 약 2년에 걸쳐 수많은 줄기세포, 정구세포, 그리고 셀 시그널링 머티리얼에 대한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번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기사에서 우리 항남성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탈모 예방 치료 화장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무심코 그냥 놓쳤다가 우연찮게 구글에서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이처지에 이 발표되었던 굉장히 임팩트 팩터가 높은 그런 훌륭한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탈모 환자한테는 굉장한 희소식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논문을 통해서 한번 리뷰를 해드리려고 저번에 쇼츠를 한번 만들었었죠. 자, 본격적으로 과연 약품이라고 해야 될까,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향후에 성형외과 피부과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새로운 탈모 치료제로서 항남성 호르몬제냐 아니면 나노 파티클을 활용한 세마이 RNA라는 이런 표현을 쓸게요. Self-Assembled Micelle Inhibitory RNA라는 바이오니아 회사에서 개발한 코스메르나라는 탈모 치료 화장품입니다. 이 논문이 네이처지에 게재가 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오시는 환자분들이 리프팅도, 또 가슴 처짐도, 또 V라인도, 이제는 엔티에이징의 끝판왕이 탈모다, 저 자신도 이렇게 치료를 많이 했었죠. 하고 지금 굉장히 좋아졌죠. 탈모 치료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남성형 탈모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몬에 의한 탈모, 또 유전적 요인에 의한 탈모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안드로젠 리셉터라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이러한 안드로젠 리셉터의 발현이 잘 되는 이런 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그런 치료를 해줘야 되죠. 어떤 치료? 항남성 호르몬제라고 해서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대표적이죠. 이러한 안드로젠 리셉터를 블록을 하면서 탈모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계속 집중했던 부분은 그거는 기본이고 우리는 탈모 예방, 머리 빠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발모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줄기세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었죠. 그런데 이런 항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다 보니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적 욕구의 감소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성형 유방 몇 가지의 부작용이 있는데 물론 그보다 시리어스한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변화해서 안드로젠 리셉터에 작용하지 못하게끔 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 왔죠. 항체를 만들어서 그 리셉터하고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리셉터의 발현을 무력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시그널링하는 펩타이드의 생성을 감소시키거나 또 무력화시킨다든지 그런 게 이제까지의 연구의 트렌드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몇 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컨셉이 지난해 논문으로 발표가 되었고 올해 드디어 제품이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홈페이지를 보고 급히 이렇게 논문 리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하고는 금전적인 financial relationship은 없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탈모 치료의 안드로제네틱 알로페시아, 그러니까 남성형 유전성 탈모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유전성 탈모에 있어서의 새로운 가능성에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이 바이오니아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 코스메르나더라고요. 이게 과연 뭐냐? 세마이 RNA가 뭐냐? 제가 여러 곳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국내 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밤을 새면서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꽤 깊이 찾아보니까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단순하게 탈모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신약 개발이라든지 항암제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굉장한 테크놀로지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미래는 어떨까? 근데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용, 성형, 피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몰리큘러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도 열심히 파고드는 의사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과학적 견해를 말씀드릴 것이고, 이 코스메는 하나만으로 혹은 지금 제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 줄기세포 치료와의 결합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결과까지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으셔야 이 아마 코스메르나라는 이 화장품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코비드 때문에 전부 모더나라든지 파이자라든지 이런 백신을 맞으셨죠. 근데 mRNA 백신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존에 사백신, 그러니까 우리 항체를 유도하는 그러한 물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아예 B셀이라고 해서 항체를 유발하게끔 하는 RNA를 우리 세포에 집어넣어 주고, 여기서 코비드의 스파이크와 유사한 이미 이 스파이크의 유전적 정보를 갖고 있겠죠. 이게 생성이 됨으로써 항체가 생겨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가 들어왔을 때 우리 호스트셀, 우리 몸에서 공격받지 않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이 mRNA 백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mRNA 백신이 타겟 세포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콜드 체인도 완성이 되고 또 급히 어프로블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인의 건강이라는 공통적인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이 승인이 다 났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입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모를 자라게 하는 모유두세포에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개념은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본격적인 논문을 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세포 투과 물질입니다. 우리 셀 페니트레이팅 펩타이드라고 해서 우리 피부 장벽이 있죠. 우리 물에다가 아무리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이렇게 담궈도 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작은 물 분자 그조차도. 지금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 스칼프, 이 두피에 있어서 어떤 약재가 특정한 세포로 물질이 들어간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세포층을 지나서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이 세포를 투과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개념이 없으면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신약 개발에도 많이 사용되고 항암 치료라든지 피부의 개선에도 현재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CPP, 그러니까 특정한 머티리얼이나 특정한 유전자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카고 딜리버리 펩타이드나 프로테인이라는 이런 표현들 쓰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개념 자체가 특히 두피에는 적용되지 않으면 어떠한 샴푸라든지, 우리가 샴푸가 효과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냥 세정제일 뿐이지 타겟팅 할 수 있는 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논문에서 보시면은 지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전하를 갖고 있는, 혹은 이제 키메릭, 여러 가지 우리 신화에서 나오는 키메라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퓨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부분은 인지질, 포스폴리피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와 비슷하게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을 때만이 세포를 통과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이 논문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개념은, 코스메라의 개념은 리셉터 자체가 아예 발현을 하지 못하게끔, DHT 이 호르몬 자체는 가만히 두더라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탈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DHT의 레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DHT 레벨을 낮추기 위해서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를 먹고 있죠. 하지만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를 먹지 않고 이 안드로젠 리셉터 자체의 발현을, 익스프레션을 줄여버리는 형태로 이 물질을 개발한 거죠. 이제 약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게 되겠죠. 이 화장품으로 개발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siRNA의 개념이 들어옵니다. RNA가 우리 DNA 같으면,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스토리지 같은 개념이고,
이제 RNA 같으면 뭐 그 정보를 카피를 해서 전달하는, 그래서 거기서 시그널링을 하는 어떤 프로테인을 만들게 하는 게 RNA의 역할인데, 이걸 방해하는 RNA가 있습니다. 조절하는 RNA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 RNA를 모유두 세포나 모낭에 집어넣어서 안드로젠 리셉터, 즉 탈모를 유발하게끔 하는 이 DHT 자체가 아예 붙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껏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왔고 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가 인류의 건강에 끼친 영향도 크지만 발전에 끼친 영향도 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전쟁이 과학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켓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주에 가는 로켓은 결국은 대륙간 탄도탄이라든지 미사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본격적인 페이퍼 리뷰, 논문 리뷰를 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바르는 SAMI-RNA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트리트먼트가 안드로젠 리셉터의 작동, 타겟팅 함으로써 안드로제네틱 알로페시아, 즉 남성형 유전성 탈모를 없앤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네이처지에 이렇게 실린 이런 논문인데 굉장히 자랑스러운 논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논문 한 편 쓰려면 웬만한 과학자가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두 편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는 팩트인데, 일저자 되시는 분이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고, 제가 쭉 리뷰하다 보니까 여기 박한호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나름 예전부터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하이라이트 친 부분 중에 이렇게 보면 DHT 안드로젠 리셉터 시그널링, 그러니까 DHT와 안드로젠 리셉터가 잘 붙어서 안드로제닉 알로페시아의 발현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관여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세마이 RNA 나노 파티클 타입의 siRNA, 그러니까 제가 방해를 하는 RNA라고 그랬죠. 이게 안에 들어갔어. 즉 세마이는 Self Assembled Micelle Inhibitory RNA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내 몸에서 안드로젠 리셉터의 RNA 발현을 siRNA가 못하게 함으로써 안드로젠 리셉터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내용이죠. 이 중에서 세마이 RNA 중에서도 좀 포텐트한 게 있습니다. 547개 세마이 RNA 중에서 그 중에 이 강력한 68번 이 세마이 RNA가 들어갔을 때 안드로젠 리셉터가 확연하게 익스프레션, 발현하는 게 줄어들더라라는 그런 동물 실험과 임상 데이터까지 다 냈었고요. 그리고 혈액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에서도 사이토톡시시티, 세포 독성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이중맹금 테스트를 했을 때 고용량에서의 24주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 나중에 이게 나오겠지만은 4% 이상의 증모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획기적인 논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게 너무 깁니다. 임상 데이터까지 제가 다 설명하려면 1시간이 되어도 부족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서 일단 자르고요. 다음 편 2편에서는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과연 동물 실험이나 임상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정도까지 남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그리고 이 화장품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 더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